1980년 가을, 경상북도 작은 농촌 마을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22살 청년 김철수는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집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지어주신 내복 2벌과 아버지의 낡은 양복 1벌, 그리고 동생이 몰래 넣어준 편지 1통이 전부였어요. 철수야, 서울 가서 꼭 성공해야 한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아버지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우지 못해서 평생 흙만 만져왔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공부도 했고 글도 알고. 어머니는 말없이 철수의 옷깃을 매만지고 계셨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감추려 하시지만 철수에게는 다 보였습니다. 20해 넘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한 번도 새 옷 1벌 마음 편히 사 입어보지 못하신 어머니. 겨울이 와도 얇은 저고리 하나로 추위를 견뎌내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에서 돈 벌어서 꼭 효도할게요. 꼭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살 동생 영희는 오빠를 바라보며 씩씩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교복은 여러 번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버스가 멀리서 연기를 내뿜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시내로, 시내에서 기차를 타면 서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족들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 본 적 없는 부모님,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동생. 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철수는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버스가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달리는 동안 철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서울,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도시의 풍경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자동차들은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고향에서는 하루 종일 지나가는 차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1분 사이에도 수십 대가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온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을지로에 있는 낡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사장을 포함해서 겨우 10명 남짓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여기서는 주로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월급은 3만 원이고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일이 밀리면 야근도 해야 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지 많은지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설레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가 철수의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의자였지만 철수에게는 소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첫날 점심시간, 동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철수는 가방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밥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과 된장이 전부였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이 도시락이 철수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저 친구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네. 아직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다니.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청량리 근처 작은 하숙집에 방 한 칸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방세는 한 달에 8,000원, 밥값까지 포함해서 12,000원이었습니다. 방은 너무 작아서 이불을 깔면 발 뻗을 곳이 없었지만 철수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차려주시는 아침은 보리밥에 김치찌개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고향에서 먹던 것과 비슷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한 뒤 철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면 사람들로 가득 찼고 때로는 밀려서 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다음 전동차를 기다려야 했고 회사에 늦지 않으려면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의 종류도 많고 전화 응대하는 방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말이 어눌해서 상대방이 짜증을 내기도 했고 서류를 잘못 정리해서 과장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김철수 씨, 좀 더 신경 써서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과장님의 목소리는 항상 엄하셨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에 남아서 서류 정리하는 방법을 익혔고 전화 응대 연습도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저녁 늦게 하숙집에 돌아와서는 고향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잘 계실까? 동생 영희는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을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아직 특별히 전해드릴 소식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 그때 편지를 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달력을 보니 25일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철수의 첫 월급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25일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한 달 전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격리 아주머니가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월급 봉투를 나누어주고 계셨습니다. 김철수 씨, 드디어 철수의 차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3만 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30장이 깔끔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철수는 한 장 한 장 세어보았습니다. 정확히 3만 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가져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철수야,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우리랑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울에 온 이후로 친구다운 친구도 없었고 동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이 돈은 내가 함부로 쓸 돈이 아니야. 철수는 고개를 가로저 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었습니다. 퇴근길 철수는 월급 봉투를 품속 깊이 넣고 걸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부모님께, 그리고 오빠를 믿고 기다려주는 동생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철수는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월급 3만 원 중에서 하숙비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1만 원 정도를 선물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철수에게는 소중한 첫 번째 효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 선물을 찾았습니다. 한복집 앞을 지나다가 쇼윈도에 걸린 꽃무늬 원피스를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원피스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00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 번도 새 옷다운 새 옷을 사 입어보지 못하신 어머니 생각을 하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포장해주세요.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예쁜 봉지에 원피스를 담아주었습니다. 효자시네요. 어머니가 참 좋아하실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음은 아버지 선물이었습니다. 안경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아버지의 안경은 너무 오래되어서 렌즈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실 때 항상 눈을 찡그리고 계셨습니다. 안경 하나 맞추는데 얼마나 드나요? 이 렌즈와 테 합쳐서 4,000원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이 되었지만 이것도 꼭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 읽으실 때 쓰시는 건데 글씨가 잘 보이는 렌즈로 해주세요. 철수는 아버지의 대략적인 시력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안경점 주인은 친절하게 적당한 도수의 돋보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 영희의 선물을 찾았습니다. 문구점에서 새 필통과 공책, 연필을 골랐습니다. 영희가 쓰던 필통은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것으로 지퍼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이쁜 여학생이 쓸 거죠? 이 핑크색 필통 어때요? 문구점 아저씨의 추천에 따라 예쁜 핑크색 필통을 골랐습니다. 거기에 새 공책과 연필까지 합쳐서 2,000원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니 지갑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뿌듯함과 행복감으로 무거워진 것이었습니다. 작은 보따리에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담으며 철수는 가족들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철수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왕복 기차표 값은 2,000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기차는 오전 8시에 출발하여 오후 2시쯤 고향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평야지대를 지나갈 때 철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막막함, 첫 출근 날의 떨림, 실수했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점차 일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들.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기차가 충북을 지나 경북으로 들어갈수록 풍경이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논밭과 작은 마을들, 멀리 보이는 산들이 모두 고향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지만 철수는 한순간도 창밖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희야. 조금만 기다려. 형이 아들이 선물을 가지고 가고 있어. 철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작은 보따리가 보물 상자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 철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고향의 하늘은 서울보다 더 높고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역 주변의 작은 상점들, 낡은 버스 정류장, 모든 것이 그리웠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을행 버스 안에서 철수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익숙한 논밭과 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저 멀리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이 보였습니다. 바로 철수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향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따뜻하고 더 편안했습니다. 이제 집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철수는 보따리를 꼭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희야. 철수 왔어요. 이 대문을 열며 철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 언제 왔니?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방에서 나오셨고 영희는 공부하던 책을 덮고 달려왔습니다. 오빠, 정말 왔구나. 영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난 가족들의 모습에 철수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앉아라, 금세 밥 차려줄게. 어머니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드릴 게 있어요. 철수는 보따리를 열며 말했습니다. 뭐야, 뭘 가져왔다고? 아버지가 궁금해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께 원피스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제가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에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왜 샀니? 돈 아껴야지. 하지만 아름다운 꽃무늬 원피스를 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입어보세요, 어머니. 철수가 계속 권하자 어머니는 마침내 원피스를 받아드셨습니다. 그래, 한번 입어볼까? 어머니가 원피스를 입고 나오시자 온 가족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뻐요. 영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시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버지 차례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써보세요. 새 안경을 내밀자 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이런 걸 왜 사왔어? 내가 쓰던 안경도 있는데. 아버지, 예전 안경은 너무 낡으셨어요. 이거 써보세요. 아버지가 새 안경을 쓰시고 신문을 들여다보시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네. 아버지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에 철수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희에게 필통과 공책을 건넸습니다. 영희야, 이거 써. 와, 오빠 정말 예뻐. 영희는 핑크색 필통을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이거 써야겠다. 영희의 환한 웃음에 온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철수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첫 출근 날의 떨림, 지하철 타는 법을 배운 이야기, 회사 동료들의 이야기까지. 부모님은 아들의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철수야, 너 많이 야위었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숙집에서 잘 챙겨주세요. 철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 사이에 체중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농사는 잘 되셨어요?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벼농사가 잘 됐다. 걱정 말아라. 아버지의 거친 손을 보니 철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월급을 받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영희는 오빠가 준 새 필통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오빠, 나도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일할래. 그래, 영희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 철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철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였습니다. 배웅을 나온 가족들 앞에서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희야.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줄게요.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까지 가족들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철수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기대를 안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철수는 더 큰 회사로 이직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족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물도 첫 월급으로 산 그 선물들만큼 소중하고 의미 깊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꽃무늬 원피스를 평생 아껴 입으셨고 아버지는 그 안경으로 수많은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영희는 그 핑크색 필통을 고등학교 내내 사용했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철수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는 자신의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받은 월급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에게 선물을 사드린 이야기 말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철수의 아이도 나중에 자신의 첫 월급으로 가족에게 선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 작은 월급 봉투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철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철수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그때의 빈 월급 봉투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바래고 낡았지만 그 봉투는 철수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는 시간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볼 때마다 철수는 22살 청년이었던 그때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